휴대폰 바꾸려고 매장 문을 열고 들어가 본 지가 도대체 얼마나 되셨습니까? 기억도 안 나시죠? 요즘 홍대나 강남 같은 번화가를 걷다 보면 이상하게 등골이 서늘한 풍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예전 같으면 사장님 공짜 폰 있어요 라며 전단지를 흔들던 그 시끌벅적한 호객 행위가 거짓말처럼 싹 사라졌습니다. 화려했던 간판엔 임대문이라는 종이 한 장만 덩그러니 붙어 있죠. 아니면 멀쩡하던 통신사 대리점이 하루아침에 치킨집이나 탕후루 가게로 바뀌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히 경기가 안 좋아서 자영업자가 망하는 뻔한 스토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에요. 이건 단순한 폐업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통신시장의 지각판이 뒤집어지는 거대한 권력 이동의 시작점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돈이 새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한국은행 기준 금리가 연 2.5%입니다. 에게 겨우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시중 은행 대출 금리는 이미 6%, 7%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돈값이 미친 듯이 비싼 시대입니다. 환율은 또 어떻습니까?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를 넘나들며 롤러코스터를 탑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내 월급 빼고 모든 것이 다 오르는 인플레이션 지옥이라는 뜻입니다. 주머니 사정이 팍팍해지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가위부터 듭니다. 그리고 내 삶을 옥죄는 고정 지출을 싹둑 잘라내기 시작하죠. 그 해고 대상 1순위가 바로 휴대폰 약정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인연, 약정 할부 구매. 말이 좋아 서비스지 냉정하게 말하면 2년짜리 자동 결제, 족쇄이자 노예 계약입니다. 그런데 이제 소비자들이 똑똑해지다 못해 독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선택한 생존 전략이 무엇이냐? 바로 자급제로 기계를 사고 알뜰폰으로 통신비를 방어하는 탈투어 통신사 전략입니다. 2년 동안 무려 100만 원 넘게 차이가 납니다. 오늘은 대리점이 왜 조용해졌는지 따위의 한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한국 통신사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돈을 잃게 되는지 그 피 튀기는 전쟁터를 해부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이 이 전쟁통에서 어떻게 하면 스마트하게 이득을 챙길 수 있는지 그 돈 버는 방법을 통째로 떠먹여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박아두시고 출발합니다. 자, 시계를 조금만 뒤로 돌려봅시다. 번화가 목 좋은 곳마다 자리 잡고 있던 그 수많은 통신사 대리점들을 기억하십니까? 주말이면 최신 폰을 보려는 사람들로 북적였죠. 직원들은 매장 밖까지 나와서 휴지를 나눠주고 풍선을 불어주며 우리를 유혹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자리에 뭐가 있습니까? 텅 빈 공실 아니면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뿐입니다. 이게 단순히 쿠팡이나 네이버 같은 온라인 쇼핑이 편해서일까요? 아닙니다. 더 근본적이고 무시무시한 변화가 소비자들의 뇌 구조 속에서 일어난 겁니다. 과거에 우리는 두 가지를 하나로 생각했습니다. 첫째, 핸드폰을 사는 행위, 둘째, 통신사를 선택하는 행위. 이 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세트 메뉴였습니다. 매장에 들어가면 직원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하죠. 고객님, 이 최신형 폰을 쓰시려면 저희 통신사 5만 원짜리 요금제를 쓰셔야 하고요. 2년 약정을 거시면 기계값을 깎아드립니다. 듣기엔 참 달콤했습니다. 100만 원짜리 폰을 70만 원에 사는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조삼모사였습니다. 비싼 요금제에 기계값 이자까지 녹아 있었던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계산기를 직접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 개념 두 가지를 머리에 박아 넣으셔야 합니다. 첫 번째, 자급제 핸드폰입니다. 이건 폰을 구매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통신사 로고가 박힌 폰이 아닙니다. 약정 위약금, 그런 거 없는 자유의 몸입니다. 가전제품 매장이나 온라인에서 공기계를 현금이나 카드로 일시불 결제해서 사는 겁니다. SKT, KT, LGU 플러스 눈치 안 보고 내 맘대로 유심만 꽂으면 되는 폰, 그게 자급제입니다. 두 번째, 알뜰폰입니다. 이건 통신사의 종류입니다. 전문 용어로는 MVNO, MVNO라고 하죠. 쉽게 말해 통신망 임대 사업자입니다. 거대 통신 3사의 통신망을 도매가로 빌려서 소비자에게 싸게 재판매하는 통신사들입니다. 리브엠 토스모바일, 헬로모바일 같은 곳들이죠. 품질 3사망을 그대로 쓰니 똑같습니다.
자, 그럼 이 두 가지 무기가 생겼으니 경우의 수는 총 4가지가 나옵니다. 이 조합을 이해하는 순간 여러분의 통장은 살찌기 시작하고 통신사의 통장은 마르기 시작합니다. 조합 1. 약정으로 폰 사고 대형 통신사 쓰기.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당해왔던 전통적인 호갱 방식입니다. 가장 비싸고 가장 자유가 없는 최악의 조합이죠. 조합 2. 약정으로 폰 사고 알뜰폰 쓰기.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왜냐, 대리점에서 폰을 싸게 주는 조건이 비싼 고가, 요금제를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조합 3. 자급제로 폰 사고 대형 통신사 쓰기. 이것도 가성비가 떨어집니다. 기계값은 기계값대로 제값을 다 주고 샀는데 요금은 또 비싼 대형 통신사 요금을 내니까요. 조합 4. 자급제로 폰 사고 알뜰폰 쓰기. 빙고.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칠 필승 공략법이자 통신사들이 벌벌 떠는 핵심 콤비네이션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숫자로 증명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눈을 크게 뜨고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피 같은 돈 50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 계산이 나오니까요. 먼저 조합 1 전통 방식입니다. 월 7만 원짜리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2년 동안 쓴다고 가정해 봅시다. 7만 원 곱하기 24개월 총 168만 원입니다. 여기에 할부이자 5.9%까지 붙습니다. 우리가 간과하는 게 있는데 통신사 할부이자가 일반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이자보다 더 비싸다는 사실입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반면 조합 4 절약 방식입니다. 자급제로 폰을 70만 원에 샀다고 칩시다. 그리고 알뜰폰 프로모션 요금제 월 2만 원짜리를 2년 동안 씁니다. 데이터는 똑같이 무제한입니다. 계산해 볼까요? 2만 원 곱하기 24개월. 통신비는 48만 원밖에 안 나옵니다. 기계값 70만 원을 더해도 총 118만 원입니다. 차액이 얼마입니까? 정확히 50만 원입니다. 여러분 50만 원입니다. 땅을 파보십시오. 50원이 나오나 클릭 몇 번 검색 몇 번으로 앉은 자리에서 현금 50만 원을 버는 것과 똑같은 효과입니다. 보셨습니까? 이게 바로 경제학에서 말하는 정보 비대칭의 붕괴입니다. 과거엔 대리점 직원만이 계산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소비자는 복잡한 요금표 앞에서 작아질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네이버에 갤럭시 자급제라고 검색만 해도 전국 최저가 사이트가 10개 넘게 뜹니다. 유튜브엔 알뜰폰 비교 영상이 수천 개가 넘쳐납니다. 심지어 온라인 커뮤니티인 뽐뿌나 클리앙에선 능력자들이 만든 자급제 대 약정 비교 계산기, 엑셀 파일이 무료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제 소비자가 판매원보다 더 똑똑해진 겁니다. 그럼 여기서 날카로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왜 하필 지금 이 현상이 폭발하는 걸까요? 돈값이 비싼 고금리 시대에는 이런 정보가 바이러스처럼 더 빠르고 독하게 퍼지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 기준 금리가 연 2.5%인 지금 사람들은 할부라는 단어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자 부담도 부담이지만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2년 동안 어딘가에 묶인다는 게 공포스럽거든요. 환율도 한몫 단단히 합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뚫네만에 하면 수입 물가가 오르고 내 점심값도 오릅니다.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가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럼 사람들은 무엇을 자릅니까? 넷플릭스 해지하고 헬스장 환불받고 마지막으로 휴대폰 요금제를 난도질하는 겁니다. 생존 본능이 통신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는 거죠. 가상의 인물 32살 직장인 김자급 씨를 봅시다. 이 사람 월급이 새우 300만 원입니다. 매달 통신비로 7, 8만 원씩 따박따박 내고 있었죠. 그러다 유튜브 알고리즘에 이끌려 절약 영상을 봅니다. 김자급 씨는 충격을 받고 즉시 행동에 옮깁니다. 조합 4 자급제 플러스 알뜰폰으로 갈아탔습니다. 처음엔 생돈 70만 원을 일시불로 내는 게 손 떨리고 무서웠을 겁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월 요금이 2만 원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매달 5만 원씩 여윳돈이 생긴 겁니다. 2년 후 김자급 씨는 아낀 50만 원으로 코스피 우량주를 샀거나 적금을 들었습니다. 반면 김자급 씨의 옆집 사는 박약정 씨, 귀찮다며 그냥 대리점에서 서류에 사인했습니다. 2년 뒤 두 사람의 자산 차이는 단순히 50만 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김자급 씨는 금융 문맹을 탈출했고 돈을 통제하는 감각을 익혔습니다. 박약정 씨는 여전히 통신사의 자동, 이체 시스템에 빨대 꽂힌 채 살아갑니다. 이게 진짜 격차입니다. 문제는 김자급 같은 스마트 컨슈머가 한 명이 아니라 100만 명, 1000만 명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는 겁니다. 대리점은 신규 고객 씨가 마릅니다. 통신사는 고가 요금제 가입자가 줄어들어 매출 그래프가 우하향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대리점 사장님들은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지금 가입하시면 현금 50만 원 드려요. 소위 말하는 불법 보조금 살포입니다. 하지만 이게 제 살 깎아먹기라는 걸 모를까요? 보조금을 올린 만큼 대리점 마진은 박살납니다. 결국 대리점은 악성 재고 부담에 매달 나가는 월세 500만 원의 압박을 못 이기고 하나둘 셔터를 내리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동네 상가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죠. 이것은 대리점이 약해서 망한 게 아닙니다. 대리점이라는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설 자리를 잃어버린 구조적 붕괴입니다. 과거 통신사의 승리 공식은 아주 심플했습니다. 폰 구매와 통신사 가입을 약정이라는 사슬로 단단히 묶어버리는 것이었죠. 소비자는 선택권이 없다고 믿게 만드는 가스라이팅, 그게 통신사 영업의 핵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자급제와 알뜰폰의 등장은 이 사슬을 끊어버리는 커터 칼이 되었습니다. 폰은 삼성전자 홈페이지에서 사고, 통신사는 편의점에서 유심사서 끼우는 시대. 이 순간 중간 유통 상인들의 협상력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권력의 이동입니다. 과거엔 소비자가 정보를 얻으려 매장에 갔지만 지금은 매장 직원이 소비자의 스마트폰을 쳐다봅니다. 자, 검색 한 번이면 자급제 폰의 전국 최저가가 0.1초 만에 튀어나오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알뜰폰 요금제 비교 사이트인 모요나 알뜰폰 허브에 들어가 보십시오. 수십 개의 통신사가 줄을 섭니다. 후기 댓글이 수천 개씩 달려 있습니다. 속도 똑같은데 돈은 반값이다. 안 바꾸면 바보. 이런 간증 글들이 실시간으로 올라옵니다. 이게 바로 경제학에서 말하는 탐색 비용의 하락입니다. 소비자가 판매원보다 더 많이 아는 구간 전문 용어로 역전의 구간이 생긴 겁니다. 여기서 핵심 개념 하나 더 짚고 가겠습니다. 정보 비대칭이 무너지면 가격 결정권은 어디로 갈까요? 과거엔 통신사가 이게 정가입니다 라고 하면 소비자는 네 알겠습니다 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지금은 소비자가 다른 데는 더 싸던데요 라며 스마트폰 화면을 직원 코앞에 들이밉니다. 이건 단순한 가격 흥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거대한 권력의 이동입니다. 시장의 주도권이 공급자에서 수요자로, 기업에서 개인으로 넘어오는 역사적 순간입니다. 그럼 자급제 시장은 어떻게 이렇게 커졌을까요? 온라인 쇼핑몰, 이커머스의 폭발 덕분입니다. 쿠팡, 네이버 쇼핑, 지마켓 11번가 같은 곳에서 약정 없는 순정 폰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가격은 오프라인 매장보다 5만 원에서 많게는 10만 원까지 더 저렴합니다. 왜냐고요? 매장 임대료가 없으니까요. 전기세도 안 나가고 직원 월급 줄 일도 없으니까요. 심지어 로켓 배송으로 오늘 밤에 주문하면 내일 새벽에 문 앞에 폰이 와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선 매장에 가서 직원 눈치 볼 필요 없고 강매 당할 걱정 없이 쇼핑하듯 폰을 삽니다. 그럼 알뜰폰 시장은 또 얼마나 커졌을까요? 2020년 700만 명 수준이던 가입자가 2024년 무려 10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국민 5명 중 1명은 알뜰폰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통신사 입장에서 뭘 의미하냐고요? 악몽 그 자체입니다. 통신사의 핵심 수익 지표인 ARPU, 즉 가입자당 평균 매출이 깎여나가고 있습니다. 월 5만 원, 6만 원씩 꼬박꼬박 내던 우량 고객이 월 2만 원짜리 알뜰폰으로 넘어가 버리면 통신사 매출은 순식간에 60%가 증발합니다. 피가 마르는 상황이 연출되는 것이죠. 다급해진 통신사들은 부랴부랴 방어에 나섭니다. 인터넷이랑 IPTV랑 묶으시면 할인해 드려요. 이른바 결합 상품, 인질극을 벌이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도 약발이 다 떨어져 갑니다. 왜냐고요? 요즘 젊은 세대 MZ세대는 집에 TV가 없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넷플릭스 보고 유튜브 보지 누가 정규 방송 봅니까? 결합 상품의 매력이 사라지니 미련 없이 떠나는 겁니다.
여기서 아주 찰떡 같은 비유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통신사는 그동안 고속도로 톨게이트였습니다. 서울에서 부산 가려면 무조건 이 길을 지나야 하고 비싼 통행료를 내라고 해도 낼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자급제와 알뜰폰이라는 녀석들이 갑자기 무료 우회도로를 2개나 뚫어버린 겁니다. 첫 번째 우회도로 자급제, 폰이라는 자동차를 온라인에서 싸게 뽑습니다. 두 번째 우회 도로 알뜰폰, 기름값인 통신비를 반값에 해결합니다. 처음엔 이 우회도로가 비포장도로인 줄 알았습니다. 고객센터 연결이 안 된다, 속도가 느리다 등등. 하지만 막상 달려보니 어떻습니까? 포장도 잘 되어 있고 톨게이트 비용도 없습니다. 자급제 폰은 삼성 서비스 센터에서 똑같이 수리받고 알뜰폰은 통신 3사망을 쓰니 속도 차이가 없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면 합리적인 인간은 뭘 선택할까요? 당연히 뻥 뚫린 무료 우회 도로를 타는 겁니다. 이제 통신사는 울며 겨자 먹기로 톨게이트 비용을 낮출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한 줄로 정리해드립니다. 지금 벌어지는 자급제와 알뜰폰 확산 현상은 단순한 할인 경쟁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통신 유통 구조의 재편이자 혁명입니다. 돈이 어디서 어디로 흐르느냐,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이냐가 근본적으로 바뀝니다. 통신사 수익의 본체는 기계 판매 수익이 아닙니다. 매달 여러분 통장에서 빼가는 월 요금입니다. 약정은 그 월 요금을 고정시키는 족쇄였습니다. 그런데 소비자가 그 족쇄를 풀고 도망가니 통신사는 보조금이라는 미끼를 던져보지만 이미 배부른 물고기들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스마트폰 시장이 성숙기라는 겁니다. 과거엔 2년마다 폰 성능이 2배씩 뛰었습니다. 그러니 2년마다 새 폰으로 바꾸는 게 당연했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3년 전 모델도 쌩쌩합니다. 폰 교체 주기가 3년, 4년으로 길어집니다. 신규 판매로 매출을 메꾸던 공식이 깨진 겁니다. 대리점은 재고가 쌓여 창고가 터질 지경이고 결국 수익성 악화로 폐업 신고를 하러 구청에 갑니다. 자, 여기서 진짜 공포 영화가 시작됩니다. 통신사가 정말로 무서워하는 트리거 세 번째, 자급제도 아니고 알뜰폰도 아닙니다. 바로 저 우주에서 날아오는 일론 머스크입니다.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를 아십니까? 2024년 머스크 형님이 충격적인 발표를 했죠. 기지국 없이 위성에서 스마트폰으로 바로 쏘겠다. 이른바 다이렉트 투 셀 기술입니다. 처음엔 다들 비웃었습니다. 에이, 산이나 바다에서 조난 신고나 하겠지. 그런데 미국에서 시범 서비스가 성공했습니다. 문자가 가고 사진이 가고 이젠 통화까지 됩니다. 이게 한국에 들어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국내 통신 3사의 가장 큰 자랑거리였던 촘촘한 기지국, 전국망 커버리지가 하루아침에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과거엔 우리 통신사는 지리산 꼭대기에서도 터져요. 이게 프리미엄이었고 비싼 요금의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위성통신이 상용화되면 어느 통신사든 전 지구 어디서나 다 터집니다. 그럼 남는 경쟁력은 딱 하나, 가격뿐입니다. 우리가 제일 싸요 말고는 할 말이 없어지는 겁니다. 만약 스타링크가 한국 통신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서비스를 판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자, 이제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로 가봅시다. 2026년 1월 여러분은 갈림길에 섰습니다. 띵동 문자가 옵니다. 고객님, 약정이 만료되었습니다. 기변 상담 받으세요. 이 문자를 받은 순간 2개의 미래가 열립니다. 선택 AA. 다시 약정의 늪으로. 몸은 편합니다. 매장 가서 직원 말 듣고 사인하면 끝. 하지만 결과는 168만 원 지출과 2년의 구속입니다. 장점은 귀찮은 일 없고 데이터 옮겨주고 다 해줍니다. 적합한 사람은 돈이 썩어날 정도로 많거나 시간이 금이라서 1분 1초가 아까운 연봉 수억 원의 고소득 전문직뿐입니다. 선택 BB. 자급제와 알뜰폰의 자유. 처음엔 70만 원 목돈이 나가니 손이 떨립니다. 하지만 월 요금은 2만 원 커피 4잔 값입니다. 2년 후 결과는 50만 원의 현금 세이브. 약정이 없으니 언제든 더 싼 요금제가 나오면 메뚜기처럼 갈아탈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집니다.
적합한 사람은 저와 여러분 같은 합리적인 2030 직장인 똑똑한 자영업자입니다. 여기에 숨겨진 히든카드 선택 시 C가 있습니다. 바로 스타링크 존버형입니다. 일단 자급제로 폰을 사서 알뜰폰을 쓰면서 위성통신 기술이 대중화되길 기다리는 겁니다. 최신 기술에 민감한 얼리어답터라면 노려볼 만합니다. 통신비가 월 10,000원대, 아니 무료가 될 수도 있는 특이점이 올지도 모릅니다. 기술의 발전 속도는 우리 상상보다 항상 빠르니까요. 마지막으로 자가 진단 질문 3가지를 던집니다. 양심에 손을 얹고 대답해 보십시오. 첫째, 당신은 매달 통신비로 7만 원 이상 냅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통신사의 VIP 호구입니다. 둘째, 약정이 끝났는데도 귀찮아서 방치 중입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매달 치킨 한 마리를 통신사 사장님 댁으로 배달시켜주고 있는 셈입니다. 지금 당장 검색창을 켜십시오. 셋째, 현금 70만 원을 폰 사는데 쓸 수 있습니까? 없다면 중고폰도 훌륭한 대안입니다. 당근마켓에 널린 게 S급 중고폰입니다. 자존심 쓰다 통장 장호 무너집니다. 2026년 12월 31일 전국의 통신 대리점 30%가 문을 닫는 날. 그때 당신은 어디에 서 있을 겁니까? 약정에 묶여서 옴짝달싹 못하는 노예가 될 겁니까? 아니면 118만 원으로 통신 졸업하고 아낀 돈 50만 원으로 미국 주식을 사모으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어 있을 겁니까? 선택은 내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 하는 겁니다. 검색하십시오. 비교하십시오. 그리고 계산하십시오. 그 귀찮음 한 번이 2년 뒤 당신의 통장에 50만 원을 꽂아주는 유일한 마법입니다. 오늘의 돈 되는 경제학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